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모발 이식은 보통 남성들이 한다. 탈모 치료의 맨 마지막 과정이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도 또 초기 탈모 환자들도 모발 이식을 원하고 실제로 적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초기 탈모와 헤어라인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의 주범이지만 막상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탈모. 탈모 환자들은 탈모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나야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 시작된 탈모는 자연적으로 멈추지 않아 초기 탈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 탈모와 헤어라인의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탈모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렇게 진료를 한번 해보시면 환자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죠? 예, 환자분들이 탈모가 있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환자에서는 본인이 탈모가 있음으로써 마치 이제 마당을 청소하러 나갈 때도 네. 이 탈모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나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환자들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초기 탈모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탈모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머리가 이제 가늘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탈모가 없을 때는 머리카락 굵기가 굵기 때문에 자고 나서 머리가 이제 제자리로 안 돌아온다든지 새집이 진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탈모가 진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말을 잘 듣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가늘어졌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남자에서는 탈모 초기에 M자 형태의 그런 그 탈모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네네.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정수리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여성에서도 이러한 탈모 초기에 정수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그 여성에서도 남자들과 비슷하게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탈모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초기 증상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초기 탈모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나 시술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쉽게는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바르는 약을 바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먹는 약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이러한 초기 탈모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외모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탈모 초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러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초기에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이제 수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수술이라면은 그 탈모 이식을 말씀을 하시는 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탈모된 부위, 특히나 이제 앞쪽 M자형에서는 저희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치료해 보면 그런 부위에 대한 치료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 친구에서는 오히려 수술을 통해서 이 부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젊은 나이지만은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을 받고 나면은 어떤 면이 많이 달라지나요? 이런 젊은 친구들인 경우에서는 본인이 뭔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흔히 핸디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을 때 더 많이 위축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후에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은 어떤 환자분들을 이제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수술 받고 이번에
취직을 하게 네, 됐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도 한 걸 제가 경험을 했고요. 네. 또 기억나는 환자 중에 한 분은 그 젊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네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본인이 뭔가 외모도 변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공부를 다시 해서 원래는 이제 공대에 다녔는데 네. 나중에 시험을 다시 봐서 의대에 진학을 했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발 이식만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어떤 개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참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모발 이식에 대해서. 그런데 부작용이나 혹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라든지 이런 흉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젊은 친구에서는 조금 더 흉터가 더 크게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통증이라든지 흉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수술 후에는 좀 더 나아지게 되니까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적게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흉터라든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절개라는 그런 그 수술 방법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에서 시행하게 되면 흉터도 적게 생기고 또한 수술 후에 통증도 많이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수술인 건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혹시 이제 수술이 적용이 안 되는 환자군이 있는지. 예. 탈모가 있을 때 탈모의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탈모 중에 하나는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는 탈모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본인의 몸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돼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 이러한 원형 탈모증이 있게 되는데 이런 탈모증에서는 모발 이식을 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바르는 약이라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먹는 약을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 모발 이식을 주로 하는 그런 탈모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즉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탈모에서는 모발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화상을 입었을 때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애들이 관리가 좀 저희가 한참 그 성장기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일하기에 바쁘셨기 때문에 애들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네. 이 두피에 화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난 그런 두피 흉터에도 이러한 그 모발 이식을 해서 흉터를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한 후에 그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오기 위한, 그 예후가 좋기 위한 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전에는 이제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한 자체로 효과를 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한 부위에 상처라든지 생존율에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줄기세포 치료라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런 줄기세포 치료는 우리가 흔히 PRP라고 부르는 치료인데 본인의 피를 뽑아서 분리를 함으로써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채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채취된 것을 저희가 수술 부위에 주사를 함으로써 상처도 빨리 낫게 되고 조금 더 생존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요. 네. 이러한 PRP는 이제 저희 피부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레이저를 한 후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상처가 빨리 낫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발 이식에도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탈모라 하면 남성들에게만 연관이 되는 질환이라고 좀 생각이 그렇게 들었는데 예. 또 아까 여성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 환자를 예를 들어보면 네네. 이마가 넓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매끼리도 그 넓은 이마를 안 보여준다. 그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이 넓은 이마 때문에 본인이 철들고 나서는 이마를 이렇게 제껴본 적이 없다. 주변에서 놀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머리띠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환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에서 이마가 넓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원래 태어난 때부터 이마가 넓었던 친구도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의 탈모의 한 부분으로 남자처럼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탈모 현상도 여성의 한 탈모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남성의 모발 이식 그리고 여성의 모발 이식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시술 방법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같다. 예, 네. 채취된 머리를 이식하는 부위에 식모기를 이용해서 심게 되는데 남자들은 이제 주로 헤어라인 앞쪽과 가르마 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심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술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성에서도 그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마가 넓은 경우에는 이러한 넓은 부위의 이마 부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앞쪽에다 심게 되는데 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그 시술 부위의 맨 앞줄에는 네. 가는 부위의 머리를 좀 더 간격을 두고 심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보여주도록 심게 되고요. 또한 방향들을 좀 더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줄에 해당하는 그 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쪽에는 좀 가늘고 예.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잔머리 같은 효과를 좀 내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남자들에서도 너무 그 앞쪽에 그 헤어라인 그 부위가 너무 진하고 너무 반듯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지그재그로 심고 가는 머리들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쪽에다가 가는 머리와 간격을 조금 더 두어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것 자체를 진행을 했을 때 예. 효과는 뭐 즉각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이제 시술하는 과정을 보면은 심어진 머리가 보통 2주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자란 후에는 이 그 기존에 심어진 머리는 빠지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머리를 두피에 생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안에 새로 생성된 그런 머리카락이 밖으로 두피 밖으로 빠져나온 데는 3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3개월 후부터는 가는 머리로 나와서 한 달에 1cm씩 자라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자란 머리들이 한 3cm 이상 됐을 때 외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도 헤어라인을 심었을 때 한 6개월 정도 되고 그래서 한 3cm 이상 자라게 되면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치료 효과는 보통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네.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1년 정도.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제 머리가 탈모가 시작이 돼서 모발 이식을 한 건데 예. 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머리는 안 빠지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채취하는 부위가 탈모가 많이 진행을 되더라도 진행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위의 머리들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네네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러면 현상으로 볼 때 앞쪽의 머리들은 탈모가 진행을 했는데 왜 그 뒤쪽의 머리는 탈모가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뱃속에서 머리카락이 만들어질 때 앞쪽 머리와 뒤쪽 머리 그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의 머리들이 다른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다른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를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다 심더라도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고요. 우리 몸은 이제 본래 가졌던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 부위에 심었을 때 탈모 진행되지 않는 부위에 머리를 그 부위에 심더라도 진행을 하지 않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뒤쪽의 모발을 눈썹에도 심을 수가 있고 다리에도 심을 수가 있는데 눈썹의 그런 머리카락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본래 가졌던 머리 그런 것처럼 길게 자라게 되고 조금 더 두꺼운 머리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발 이식,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권유를 하시나요? 예, 저는 수술하는 그런 그 시기를 환자의 탈모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 그런 것에 두기보다는 환자가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권하게 됩니다. 네. 흔히 우리가 탈모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주변에 내가 탈모로 인해서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별로 심하지 않은데 그런 걸로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얘기를 했다가 점점 그런 반응을 겪게 되면은 이제 점점 얘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탈모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말 못할 고민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탈모가 조금 진행돼도 많이 받게 되면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네.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됐어도 본인은 그것이 본인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편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상태로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탈모 치료의 치료 방법, 그러니까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수술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바르는 약과 먹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먹는 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먹는 약이 나온 것도 탈모 부분 영역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먹는 약을 복용했을 때 전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지만 네네. 이런 약을 복용함으로써 60%에서 70% 정도에서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서 머리카락이 좀 더 굵어지고 네. 길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약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해라 하긴 하지만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예, 그런 질문을 저도 네. 가장 많이 받는데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약을 먹을 때는 효과를 냅니다. 그 제 약 자체가 탈모 진행하는 걸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와 약을 먹어서 귀찮은 정도 두 가지를 비교해서 탈모가 더 귀찮다. 그러면 약을 계속 먹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약 먹는 게 더 귀찮다. 좀 탈모 머리 빠진 것보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뭔가 본인이 그 약간 부족하다 싶을 때 머리까지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라든지 또는 이제 외모가 좀 더 괜찮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과 먹는 약을 같이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니까 그런 시점까지는 좀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될 경우에 예. 좀 우려해야 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은 없나요? 이제 성욕을 좀 떨어뜨린다. 이제 전반적인 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에서는 이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하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약을 중단하면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겠냐.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입증했을 때 이러한 그 약이 여자분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 밝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초기 탈모와 헤어라인의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평소 기저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저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드러났죠. 심장, 혈관, 뇌, 폐, 대사성 질환 등은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른 식단과 운동, 당연해서 소홀하기 쉽지만 결국은 모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